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의 입장으로서 대체 이 아이를 데리고 미술관이나 뭐 이런 예술적인 뭐 콘서트나 이런 데를 좀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한데 사실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분을 잠깐 급하게 초빙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잠깐 자기소개를 해주시는 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래라고 하고요. 지금은 주식회사 레아트의 대표이사로서 뭐 큐레이터나 예술 관련된 비평, 큐레이팅, 그다음에 뭐 예술 강의 같은 걸 하고 있는 문화예술 전문가 정도로 소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문화예술 전문가님은 아직 결혼을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어린 아이들 예를 들면 한 지금 8살, 7살 뭐 이런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애들이 네. 미술관을 가는 것 자체가 도움이 좀 될까요?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되냐인데 물론 도움이 되죠. 뭐 그게 교육적 측면에서나 아니면 뭐 감성이나 여러 가지 어떤 체험적 측면에서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단은 뭐 미술이라는 장르 자체가 굉장히 시각적인 장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색깔이라던가 아니면 움직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미술관에서 일상생활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면에서 나쁘진 않죠. 네. 물론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부모된 입장으로서 미술관, 뭐 예를 들면 어디가 있을까? 국립현대미술관? 네. 그런 데를 한번 데리고 가고 싶어요. 네. 갔는데 이제 뭐 제 입장에서는 무슨 전시가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박물관 홈페이지 같은 뭐 미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일단 1번은 어느 거를 보게 해야 되는지 일단 좀 잘 모르겠고 두 번째는 얘가 미술관에 가서 막 이렇게 제대로 안 보고 네.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그래도 좀 어떤가. 내가 생각하는 미술관은 뭔가 이렇게 정장 같은 거나 이렇게 막 이쁘게 입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정갈한 느낌에서 되게 우아하게 작품을 관람하시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가도 좀 괜찮을지. 그거는 미술관에서도 하는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미술관에서 큐레이터가 하는 일도 지금 대표님처럼 기획자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전시를 기획할 때 특히 이제 말씀하신 국립현대미술관이나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대형 미술관은 이 어려운 현대미술, 사실 현대미술이라는 게 굉장히 전시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 현대미술 전문가면 우리가 그냥 아이들도 막 가르쳐 주면서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라고 가르쳐 주면서 보기 쉬운데 이게 사실 부모들도 일반적인 그 전공이 아니신 분들이 어른이 보기에도 어려운 전시고 그걸 아이들한테 이해시켜 주려니까 거의 뭐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문제다. 네. 이해를 나는 시키고 싶은 부모의 마음에서 그렇죠. 이해를 시키고 싶은데 내가 일단은 보려면은 그 도록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림 옆에 뭐 이렇게 써 있는 거를 읽어봐라라고 한들 얘가 이해가 될까? 그렇죠.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전공자인 제가 봐도 안 되는 글들이 많아요. 그럼 미술관이 잘못 쓴 거 아니에요? 그건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아니 네, 저도 오케이. 대형 미술관과 같이 거래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거기까지 말하기 좀 그렇고 근데 그게 문제점이긴 해요. 그래서 미술관 아까 제가 기획자 역할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대중 어른들 기준에서도 어려운 것들을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해시킬까가 가장 큰 과제예요. 그래서 미술관에서는 에듀케이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큐레이터랑 다른.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작은 미술관은 그걸 병행하기도 하고 아니면 에듀케이터가 단독적으로 그걸 하는 건 아니고 뭔가 큐레이터랑 이제 협의를 해가면서 만드는데 주로 하는 역할이 뭐냐면 물론 다양한 연령대가 있지만 아이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 역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국립현대미술관에 어떤 현대미술 전시를 한다. 이제 아이들을 데려가면 아까 말씀드린 좀 조용하게 보고 당연히 이제 미술관에서 어떤 예절의 측면들이 있을 거예요. 어른들이 조용히 이제 보고 있을 때 아이들이 뛰어당기거나 뭐 이러면 안전 문제라던가 어떻게 보면 이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의 역할은 거기까지라고 생각을 해요.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는 너무 뛰면 안 돼. 또 만지면 안 돼. 정도의 안내 정도만 이제 하면 되고
그다음에 처음 갔을 때는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건 일단 좀 미리 알아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갑자기 가신 경우에 그걸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며칠 전에 교육 프로그램을 찾으면 무조건 나옵니다. 뭐 네. 홈페이지 같은 네, 곳에. 그러면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또 리움인가 거기서 네.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보면 지금 자제분이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지금 1학년, 뭐 8살 정도잖아요. 그 연령대에 맞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면 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저학년, 고학년 대상으로 좀 나눠져 있어요. 교육 프로그램들이.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형 미술관 같은 경우에. 근데 요즘은 다들 이제 교육열들이 세다 보니까 예약하기가 많이 힘드세요. 그것들이 한번 이렇게 뜨면 또 그게 아이들의 어떤 과제라던가 또 뭐 체험 활동이라던가 또 그게 또 가격이 비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국공립미술관에서 하는 그 교육 프로그램들이 웬만한 미술학원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고급스럽고 좀 더 다양한 체험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예약하고 가시면 조금 좋습니다. 어느 측면에서는 부모님이 조금 자유시간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그 안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동안 엄마들은 잠깐 전시를 본다던가 잠깐 쉴 수 있는 시간이 또 있을 수 있어서 처음에 가실 때 권하는 건 교육 프로그램을 알아보시고, 그러니까 보통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지 보시고, 또 그게 이제 어떤 시간대나 예약이 어려우면 아까 말씀하신 도록이라던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대표님도 행사를 기획하실 때 어떤 그런 안내, 그런 인쇄물 같은 것들을 만드시잖아요. 그럴 때 어린이용 체험지가 무조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매표나 이런 안내 데스크에 여쭤보시고 아이들이 관련된 전시 체험지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뭐 체크를 한다던가 스티커를 붙일 수 있다던가 아니면 작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된다던가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저도 그 출신이긴 한데 도슨트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도슨트는 무료인가요? 대부분 무료입니다. 도슨트 독립이기 때문에. 네, 아니요. 대부분 미술관에서 도슨트는 약간 도슨트 자체가 그건 아니지만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보러 온 사람들이 일단 작품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별로 이제 도슨트들이 다니면서 저번에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로버트도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런 작품 설명을 하는 걸 따라다니시면 좋은데, 대부분 도슨트가 어린이들 기준이 아니라 성인 기준이기 때문에 보통은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아빠가 이제 도슨트가 하는 어른의 말을 그 정도 약간 좀 트랜스 해주시는 역할 정도는 해주실 수 있죠. 늦게.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들을 이제 미술 용어다 보니까 그런 단어를 좀 쓸 수 있고, 그런데 저도 도슨트를 할 때 보면 아이들이 앞에 쭉 있으면 대부분 아이들한테 맞춰서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언어라든가 그 수준 같은 것들을, 왜냐하면 이게 솔직히 그래요. 어른들이 뒤에 이렇게 쫙 있고 아이들이 있으면 사실 아이들이 집중도가 더 좋고 더 귀여운 것도 있어서 조금 아이들한테 맞춰서 더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박물관이 사실 좀 알고 보면 그렇게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불친절한 공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또 요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술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활용하시면 오히려 부모님도 그 옆에서 조금 더 얻어가시는 게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체험하시면 좋은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혼자 이렇게 말 많이 해도 돼요? 괜찮아요. 내가 몰라서 물어보니까 아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해야지. 이게 뭐 내 채널이면 내 마음대로 말을 할 텐데. 그래. 그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건 약간 이제 부모님마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미술관에서 오래 일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미술관 자체를 교육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도 아까 그런 측면이었잖아요. 네. 얘를 데리고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캠핑을 가든 뭐 어디 뭐 놀러를 가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거기에 가서 애한테 뭔가 배움? 네. 이런 그렇죠. 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기 네. 때문에 여쭤본 거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랬고, 뭐 어떤 편견이라면 편견이고 이미지라면 이미지죠. 근데 뭐 거기서 공부를 아예 못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박물관만 가도 우리가 국사 교과서나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유물들이 쫙 깔려 있고, 요즘은 국사 있나? 국사 이쪽 국사가 없진 않습니다. 아는 과목이 다 없어서 역사가 없어지진 않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것들 떠나서 일단 우리가 캠핑도 마찬가지로 제가 역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
대표님은 캠핑을 처음 시작하신 게 그 어떤 교육의 목적이었나요? 교육의 아니면 뭐 목적- 캠핑의 과정이라던가 내가 어떤 생존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캠핑을 시작하셨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맨 처음에 이제 애가 이제 사계절, 네. 사계절 속에서의 기온 변화, 네. 뭐 햇빛에 비치는 느낌, 그렇죠. 그런 소리가 뭐 EQ라고 해야 되나? 네. 아무튼 그런 쪽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했던 거였는데 그거는 되게 흥미가 있고 지금까지도 그렇죠. 잘 하고 있는데 네. 저번에 국립중앙박물관 한번 데리고 가봤는데 네. 영 안 돼 애가. 그렇죠. 이제 그게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저도 아이들을 데리고 뭐 이렇게 체험학습 같은 걸 가끔 나갈 때가 있는데 아이들마다 대부분 박물관에 오면 대부분의 아이들의 반응은 그거예요. 엄마 언제 가? 응. 막 재미가 없대. 배고파. 그리고 박물관이라는 데가 계속 걸어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애플워치라던가 이런 것들을 차고 박물관이나 미술관 유럽이나 이런 데 미술관에 가면 계속 얘가 경고문이 들어와요. 그만 이제 걸어요? 쉬어라 아니면 뭐 만보를 돌파했다 뭐 축하한다 계속 운동 관련된 어플들이 작동을 하는 공간이란 말이야. 거기서 계속 뭔가 서 있어서 돌아다녀야 되니까 아이들이 그게 힘든데 그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자꾸 엄마들이 알게 모르게 아무리 안 그런다고 해도 이런 거예요. 엄마들이나 아빠들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신가 봐요. 박물관에 가면 예를 들어서 뭐 그 신라의 금관이 있으면 내가 역사에 별로 관심이 없더라도 저건 내가 어디서 본 거고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신라의 금관은 되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 같으니까 아이들이 막 뭐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일단 뭐 야 누구야 일로 와봐 이거 일단 봐 여기 앞에서 사진 찍어야 돼 근데 사진, 몸의 사진. 사진을 찍어서 뭐 어디 체험학습인데 내야 되기도 하고 뭐 수업을 요즘 빼고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저는 박물관에 체험학습을 갈 때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그냥 풀어놔요. 그러니까 풀어놓는다는 의미가 대신 그건 철저하게 합니다. 예의랑 안전교육. 그러니까 돌아다니다 보면 부딪혀서 깨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유물이 깨지는 걸 수도 있고 떠들거나 앞에 남들한테 이제 끼어들면 안 된다는 것만 알아듣더라고요. 8살만 넘어도.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너 가고 싶은 데 가서 서. 여기서 너가 제일 마음에 드는 보물 찾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봐. 이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면 여태까지는 박물관을 선생님을 따라가고 체험학습을 따라가고 구몬 선생님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목표가 있고 계속 뭔가 학습지에 뭘 이렇게 적어야 되고 되는. 그러니까 애들이 벌써 거기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그래요.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연필도 아예 못 갖고 들어오게 해요. 그 심지어 어머님들한테는 과제도 나랑 할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그냥 미술관에 애를 데리고 가서 보통 뭐 1시간은 봐야 되는 정도의 그 문인데 그냥 지 맘대로 돌아다니게 냅두고 네. 뭐 이게 치거나 뭐 훼손만 시키지 그렇죠. 않게 하고 네. 네 마음에 드는 거 앞에 서봐. 네. 그리고서 그거에 관한 설명 한두 개만 하고 그냥 퇴장해도 설명 안 해도 좋습니다. 에? 왜냐하면 아, 박물관을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한 번만 간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자주 가기 좀 그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갈 때 요즘은 갈 때도 많고 엄마 아빠들도 박물관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물관은 한 번만 걸 것이고 여기 되게 중요한 공간이니까 아이들한테 계속 뭔가 교육적인 그리고 여기서 뭔가 남겨야 되는 것들을 이제 알게 모르게 강요가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래요. 박물관에 처음 왔을 때 뭐 영화든 무용이든 뭐 미술이든 다 똑같아요. 어떤 장르를 처음 접할 때 누구와 가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도 고등학교나 초등학교 때 뭐 어떤 과목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과목의 흥미가 이제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박물관, 미술관은 그냥 와서 쓱 보고 오늘 어땠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좀 같이 보는 게 좋은 게 엄마도 어렵고 아빠도 어려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답을 자꾸 주려고 하지 마시고 특히 현대미술 같은 경우엔 넌 이거가 어떻게 보여? 그냥 네, 느낌 이런 것들을 묻고 나는 이런 거 같아. 답을 어차피 엄마 아빠도 몰라요. 그 답은 작가만 네, 그 답은 작가도 모르고 하는 경우가 요즘 많기 때문에 대부분 보고 느낌을 하고 저는 언제 그게 쌓이냐고 생각을 하냐면 집에 갈 때. 그러니까 조금 저는 좀 잘못된 경우로 생각하는 게 어떤 경우냐면 제가 도순찰 때 일인데 아이들을 한 두세 명을 엄마들이 이렇게 데리고 와요. 엄마 아빠도 데리고 와서 제가 도순찰하는 시간에 아이들을 저 앞에 밀어 넣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이제 카페 같은 데로 가세요. 저는 그게 뭐 이해는 하지만 교육이나 뭐 미술관에서 최악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도 그 엄마 따라서 카페에 가면 뭘 먹는지 다 알아요. 이 시간이 빨리 끝나야 나도 거기 가서 맛있는 음료에 빵을 먹는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리고 엄마는 아이한테 뭘 물어보게 되냐면 선생님이랑 뭐 봤어? 그러니까 체크. 뭔가 체크, 너 뭐 잘 봤어?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렇게 교육을 같이 하는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면 같이 들어요. 그걸 제가 베스트로 제일 보고 같이 듣고 하면 저는 그게 언제 쌓이냐면 박물관 안에서 쌓이는 게 아니에요. 박물관은 아이들한테 지겨운 공간일 수밖에 없어요. 답답할 수도 있고 하지 말라는 것도 너무 많고. 근데 집에 가면서 지하철이든 차를 타고 가면서 어땠어? 뭐 좋았어. 그 정도면 되는 거죠. 그리고 좋으면 아이들이 좋아하면 또 가면 되는 거고 또 아니면은 또 다른 데로 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박물관도 이렇게 한 번만 뭔가 중요한 것들을 교육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많이 어려운 공간이고 부모한테도 스트레스고 아이한테도 스트레스고.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그렇죠. 근데 그 공간 자체가 흥미를 느끼려면 굉장히 노력이 필요한 공간이에요. 안 가야겠다. 네. 그러니까 뭐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8살 이런 저학년 애들은 네. 그냥 미술관이든 박물관이든 갔을 때 네. 엄마 아빠들이 이제 뭐 저런 거 이렇게 쓰러뜨리거나 만지거나 훼손시키지 마라 이렇게 교육을 하고 네. 뭔가의 이렇게 학습적인 목적에서 이거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 막 돌아다니다가 네 마음에 드는 거 앞에 가봐. 네. 난 이게 마음에 들어. 그럼 그렇죠. 우리 서로 그냥 서로의 느낀 점을 네. 얘기를 하고 그렇죠. 이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뭔가 여기서 해서 숙제처럼 뭔가를 체크를 받는 그런 공간이 아니다. 그렇죠. 이런 것만 좀 인지를 계속하게 네. 해주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냥 흥미 유발이 처음 중요해요. 처음에 한두 번은 흥미 유발이 중요하고 그러다 보면 흥미 유발이 되면 거기서 취향이라는 게 생겨요. 얘는 현대미술 미술을 더 좋아하는구나, 조각을 더 좋아하는구나, 유물을 더 좋아하는구나. 근데 그 시간까지가 급하신 거죠, 마음이. 그러니까 그걸 일단 좀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교육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갔는데 이게 뭐 시험에 나오는 것들도 있고 나중에 교육을 생각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체험지라든가 어린이 교육 프로. 근데 그것도 너무 처음부터 예약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아빠랑 엄마랑 그냥 그냥 갔다 오면. 박물관에 맛있는 거 뭐 추러스 먹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추러스가 괜찮아요. 그래서 좀 매겨놓고 그런. 무슨 팔어? 나 저번에 갔을 때는 떡이랑 오미자차 이런 거 파는 그 3층. 그 3층에 가서 카파스가 그러는데 1층에 그 푸드코트에 가면 아이들 이렇게 핫도그 같은 것도 팔고 그래요. 이쪽? 1층에 용극장이라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들어간 전시장이 메인 전시장이에요. 근데 이제 국공립박물관 미술관은 어린이 전용 미술관이 따로 있어요. 국립중앙박물관도 어린이 미술관이 있고 그 옆에 한글박물관도 어린이 한국박물관이 있고 국립현대미술관도 어린이 박물관이 따로 있어요. 오케이. 그럼 다음에는 거기 가보도록 하고. 네, 거기 가면 다음 시간에는 또 어린이 미술 뭐 이런 거 한번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은 이야기를 나눠보시도록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큐레이터님과 좀 즐거운 이야기이면서 또 아빠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